어디까지 있겠어요? 그게 그 자리에 또 딴 걸 갖다 심었겠지. 내가 생각하기에. 하여튼 그 5대 무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진시황이 내려가지고 이제 유생들을 갖다가 그냥 분석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책들을 다 태우고 그냥 그 유생들을 잡아다가 이 나쁜 놈들 말이야. 나한테 반대한 놈들 말이야. 왜냐면 유생들은 그 당시 그렇게 해가지고 저 벼락 맞고 비 맞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봉선지라고 그랬다 당했다 그러니까 그건 천벌이다 그러고 고속다고 막 저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진시황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했는데 그 사마천의 사기에 봉선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봉선서에도 봉선제 제식의 내용이 실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의 두째 번 도전, 봉선제 도전이 누구냐? 제2타자가 바로 한무제입니다. 한무제. 한무제가 또 천하를 내가 통일했고 이제는 서역이고 뭐 한국에까지 한사군을 설치했고 이제는 완전히 내가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통일한 왕조가 되면 이제 봉선제를 또 올라가는 이 태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산을 올라가는데 그때 뭐냐면은 사관 이 제식의 가장 중요해. 여기 아까 진시황의 아버지가 사마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마담이에요. 스마단. 근데 이 스마단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가 성이고 담이요 담. 근데 이 사마담이 태사령인데 이 태사령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사자가 들어가서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사관인 줄 알지만 옛날 사관이라는 거는 사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글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 사자가 지금 이게 손이라고 이 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천문 관축 기계예요. 요 위에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 지금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뭐냐면 대개 뭐냐면 하늘 천문 관측 기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게 대개 옛날에는 이게 단순히 역사뿐만 아니라 이런 하늘의 천문학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왕의 제식 같은 걸 관장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 사관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사마담이 뭐냐면은 이 태사령 사마담이 뭐냐면 한무제가 그 봉선제를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 최고의 사관이었는데 이 사마담이가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가야 된다고. 당연히 가야 돼. 그리고 그것은 자기 생에 있어 최고의 그 당시로 보면 그건 영예예요. 근데 어때서 하여튼 못 가요. 사마담이. 그래가지고 이 사마담이 거기서 화병이 나가지고 자기 평생 기다려왔던 그 하나의 기회를 자기가 잡지 못하고 거기서 소외되니까는 이 사마담이 거기서 화병으로 뭐 암이 걸렸든지 하여튼 죽어요. 죽으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뭐라면 주공이 태어나서 그 뒤로 공자가 500년 후에 공자가 태어나서 역사 춘추를 지었고 공자가 죽은 다음에 지금 500년이 일어나서 지금 뭔가 역사가 이제는 새로 쓰여져야 할 시기가 왔는데 나는 불행하게도 모든 역사에 이거를 뜻을 두고 여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서 내가 이 봉선제도 못 가보고 여기서 죽는다. 그래서 자기 아들 사마천이를 보고 내가 이 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그 태사공 자서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사마천이가 그 방대한 역사서를 쓰고 그 뒤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걸 썼다라는 자기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는 자서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그 위대한 문장이에요. 이 인류 사상난 그렇게 위대한 문장을 누구나 지금 태사공의 그 자서를 보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붙들고 죽으면서 눈물을 자꾸 흘리면서 야, 제발 내가 여기서 죽지만 이 한을 풀어다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붙잡고 막 울면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천이가 그 아들이 있다가 거기서 붙잡고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린다 그랬어요.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유혹을 받아서 분명히 이거를 이룩하겠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그러고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이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해가지고 말하기를 서백이가 하여튼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 사마천이가 태사령이 됩니다. 원봉 3년에 그 한무제 때 다시 자기 아버지 이어서 태사령이 되는데 사건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사령이 됐는데 사건이 생기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이릉이라는 장수가 이게 이제 한무제가 그 흉노죠. 이 흉노라는 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잘 모르는데 이것도 역사학에서는 그냥 흉노라고 해요. 흉노라는데 이게 흉노라는 이게 지금 뭐냐 훈스. 영어로는 훈스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헝가리. 훈조. 저 헝가리가 이 훈스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저 유럽까지 뻗쳐 있는 이게 흉노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흉노가 방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그 당시는 한무제 때 저쪽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그 제국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흉노도. 그러니까 그 흉노를 깨야 돼요. 이 한무제가 이제 중국을 대적을 하려면. 그래서 이 이릉이라는 장수가 이게 이광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광이는 흉노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아주 맹장을 해서 나중에 포위돼가지고 자기 뭐 부하를 이렇게 저기 하다가 포위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자결해 죽은 아주 위대한 장수인데 그 아들인 이릉도 대단한 장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릉이가 BC 99년에 5,0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고 흉노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싸우는데 이 이릉이가 싸우는데 뭐 엄청나요. 그리고 그 당시 뭐냐면은 이 이릉은 불과 보병 5,000명을 거느리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 뭐냐면 누구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광리라는 사람은 그 기병 3만 기병을 데리고 말탄 그 병사들이죠. 그 기병 3만 명을 데리고 들어가 싸우는데 그놈은 정말 형편없이 싸운다고. 형편없어요. 근데 무제가 이 사람을 총애했다고. 이광리를. 근데 이 이릉이가 거기 가서 하지만 이 5,000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릉이가 거기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잘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군공을 저기 하고 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그 흉노족과 싸우다가 결국은 화살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체포당해서 거기서 그 굴복이 된다고. 체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정에서 뭐냐면 이 이릉이에 대한 재판을 내린다고. 그때 사마천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겁하게 이릉을 사형을 저 나쁜 놈이다. 저놈은 거기서 적장에서 흉노한테 저기 당했으니까 자결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마천이는 옹호를 하는 거예요. 이릉이가 절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마천이하고 이릉은 실제적으로 안면도 없었어요. 그 깊은 관계도 없었고 사마천이는 소신껏 하나의 사가로서 이릉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 5,000명의 불리한 적이로 와서 최대로 싸웠고 적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얼른 원군을 보내서 그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거기서 노여움을 사요. 이광리를 자기는 표창하려고 그러는데 이릉애를 갖다가 지원하니까 뭐 여기 어떤 뭐 묘한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마천이에게 가장 지옥적인 형벌인 궁형을 내요.